감정은 쓸데없다, 어리광만 핀다, 꼬투리 잡아서 근데 칭찬을 들었는데 뭔가 슬퍼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갑자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발작 버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노장애야. 막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토스트아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네. 봤어요. 번아웃 전 조기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번아웃은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스스로도 이제 숨이 턱에 차서 이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감까지 간 거고 타버린 거고, 토스트아웃은 문제의식도 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정말 심각한 건가? 이런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든 거죠. 이제 토스트네, 번아웃이네 모두 2030 여성들이 스펙도 쌓아야죠. 회사도 가야죠. 승진도 해야죠. 결혼해야죠. 육아해야죠. 다른 거 다 챙겨야죠. 슈퍼우먼, 저도 슈퍼우먼을 꿈꿨지만 토스트가 됐었었죠. 대부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2030 여성분들이 칭찬을 들었는데 뭔가 슬퍼요. 누가 나보고 이쁘다 그러는데도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뭔가 불일치된 자신을 볼 때 많이 이런 이제 피드백을 하시거든요. 정말 뭔가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많이 저기 빙하 속에 덮여 있어서 모르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책장 정리하듯이 마음 정리를 좀 해야 내 마음도 돌아보고 일상에서의 나도 좀 만날 수 있고, 그래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즐거운 걸 즐거운 대로 느끼고, 아니 즐거운 얘기하는데 저 혼자 울 수 없잖아요. 이런 내 감정 찾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감정 찾기. 어떤 내가 핵심 감정이 되게 서럽잖아요. 서러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를 해도 서럽고요. 즐거운 얘기를 해도 서러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두 다 핵심 감정으로 가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 3개 적어보게 해요. 가장 행복했던 거 3개.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 3개. 이게 이제 심리학 대학원 수업에도 있거든요. 자기 찾기 중에 하나로. 그래서 3개를 찾아서 이렇게 에피소드도 적어보고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나 옛날에 그때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 게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 내 신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기. 특히 감정과 함께 중요한 건 신체 감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식 자리 갔어요.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요. 근데 갑자기 내 몸이 혼자 긴장되고 떨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데, 행복한 감정을 느꼈는데 몸은 안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내가 느꼈던, 과거에 느꼈던 감정은 모르겠는데 신체도 그걸 기억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나를 알면 삶이 좀 편해져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저는 예전에 그 직장 상사랑 엄청 싸웠거든요. 엄청 들이박았어요. 근데 나는 왜 자꾸 들이박지 사람을? 그랬다가 일상에서 제가 저를 분석했을 때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한 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심리적 이해에서 직장 상사는 부모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희 직장 상사가 역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가 제가 더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발작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른다, 자신을 모른다. 그럼 나는 윗사람을 들이박는 나는 분노장애야.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그런 엄마와의 주제에서 힘들었던 게 또 반복되는구나, 패턴이. 그럼 나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네?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직장 어떤 상사나 사람들을 보는 게 편안해져요. 일단 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요. 인생이 바뀌겠네요. 많이 바뀌죠. 팔자가 바뀐 것 같다.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나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고 소위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저는 연애를 못하겠어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부터 사랑해. 너가 너를 사랑하냐. 네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괜찮지 않은데 그 안경으로 타인을 보면, 연인을 보면 좋을 땐 좋다가 조금 이렇게 핀도가 상해서 싸우면 단점이 보이죠. 그럼 확 쳐내버리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쳐내버리고 싶은 거냐, 너가 네가 싫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 자기를 아는 것, 그 다음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면 제일 좋죠. 일상에서 나를 살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리셋 기법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리셋 기법.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말 많이 아시죠?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올 때는 리셋을 해야 돼요. 가면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집에서 힘들었던 거를 또 그대로 가면을 안 쓴 채 나오면은 리셋이 안 되면서 집에서 있었던 힘든 감정을 회사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있다가 나올 때 리셋을 해서 나는 지금 회사원 김영이다. 스스로를 좀 환기하면서 리셋을 시켜서 나가라는 방법도 많이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감정 일지 체크 있잖아요. 오늘의 나의 감정은 이제 막 행복감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행복감으로 하는 게 가만히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나를 위한 작은 활동을 해서 오늘 행복했다. 이렇게 본인의 미션을 좀 클리어하면서 시작을 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작은 관리, 루틴, 리셋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이번에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여행, 그 다음에 뭐 청소, 친구 대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2030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좋아요. 그 방법들이 좋아요. 근데 나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확 없어졌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 이하의 스트레스를 내가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친구도 만났는데 계속 내가 시달리고 안 된다. 그럴 때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전문적인 그런 어떤 상담 개입이나 약물 치료 개입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상담만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내가 힘들어, 엄마 나 뭐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큰다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환경에서 못 컸지만 스트레스 받은 건 참아야 돼, 말하면 안 돼, 약한 거야, 울면 안 돼 이런 환경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80% 이상 좋아져요. 그러니 그런 용기를 좀 내셔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신 멘탈 케어를 하시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2030 저도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선배로서 2030 우리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열심히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잠깐 멈춰도 되고 잠깐 돌아가도 결국 내가 등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베이스 캠프의 마지막에 오르면 되지. 제가 쉬어갈 때 저도 되게 속상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막 SNS 보면서 비교되고 막 나 못난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쉬었기 때문에 내가 점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갖고 잠깐 쉬니까 좋은 풍경이 보이기도 하네. 나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우울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회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030 여성들이 힘든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해주고 싶고요.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화이팅! 네.